오늘 갑자기 어느 날 안 했던 우리 빈대떡을 붙이는 분이 우리 권사님이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붙이는가 했더니 우리 중창단을 잘 먹여갖고 웃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막 웃어가면서 이렇게 부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말고 잘 밖에도 다를 보지 말고 집중해서 우리 시집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 신청하신 분이 한 30명, 거의 여기 90%가 거의 신청을 했어요. 시집을 어떻게 낼 건가, 또 에세이집을 어떻게 쉽게 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100권을 썼던 작가가 오늘 오셨습니다. 그분 여기 오늘 우경아 우리 강사님 오셔서 잘 듣고 집중해서 한번 듣고 나도 시집을 한번 내야지, 에세이집을 내야지. 이렇게 해서 전자책은 1,000원뿐이 안 들어요. 그렇게 돈 많이 안 드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저도 그걸 엄청 많이 전자책 하나 내는데 엄청 많이 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1,000원뿐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돈이 1,000원이 없어갖고 우리 우경아 강사님이 빌려줘갖고 감사합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창동에서 왔고요. 네, 창동에서 왔고 지금 뭐 글쓰기나 책쓰기 코치나 강의를 한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책을 이제 쓰실 분들이 모여서 이제 실질적인 강의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PPT를 있는데 왠지 오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제가 어떻게 글을 쓰게 됐고 이제 어떤 글을 썼고 인생이 변했는지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말이 왔다 갔다 해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5년째 이렇게 책쓰기 코치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렇게 책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착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되게 자존감이 낮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다들 마음속에는 책은 쓰고 싶어. 그런데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아직 저는 부족한데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요. 저는 글을 잘 못 쓰는데요. 또 내 얘기하는 게 왠지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과연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나 울림이 될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다 옛날에 제 얘기입니다. 저도 감히 저같이 이렇게 평범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글을 쓰고 이 책을 쓰는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정말 이 책 쓴다는 것은 저기 멀리 있고 막 TV에 나오고 아주 유명하신 분들만 당연히 쓰는 줄 알았고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근데 사람이 인생이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변하면은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을 저기 농구 하계동에서 한 12년 했었거든요. 30 중후반 때였어요. 저도 되게 이제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제 학교에서 어른들 배운 열심히 인생을 살았어요. 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살았는데 30 후반쯤 중반쯤 됐을 때 이제 어느 순간 우리 흔히 말하는 인생이 이제 현타를 만났죠. 이 현타라는 것은 내가 이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혼란이 왔죠. 나는 그냥 어른들이 시킨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은 행복하지 않지? 이런 의문이 들었었고, 행복하지 않은 오늘 이런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고 한 달 한 달 월급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직장인의 삶에 찌들어 있었고, 무엇보다 미래가 불안하더라고요. 회사도 점점 매출이 떨어지니까 뭐 사람을 내보낸다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저의 한 5년, 10년 뒤의 미래가 될 우리 선배들 모습이 되게 불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내일을 해야겠다 이런 거를 찾던 와중에 우연찮게 이제 온라인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1인 기업 무자본 창업을 알게 돼서 이렇게 인생이 쪽으로 이제 흘러온 그런 시절이 있는데 그때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저처럼 이런 책 쓰기 코치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와 함께 책을 씁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제가 무슨 내용을 제가 쓰나 저 글도 못 쓰고 할 말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말은 했는데 왠지 마음속에서 살짝 그 울림이 있더라고요.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설프지만 이렇게 몇 권의 그냥 저의 경험을 담아서 이렇게 글을 쓰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는 게 그게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슬로건이 있는데요. 뭐냐면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다들 책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되게 내성적이어서 책을 많이 봤었거든요. 책을 보면 되게 재미있고 성장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책을 한번 써보니까 제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책을 볼 때보다 훨씬 더 제가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깨달았죠.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슬로건을 가지고 그동안 한 600분 넘게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쓰게 도와드렸고요. 저도 뭐 이게 자랑이 될 줄은 모르겠지만 이제 책을 한 100집은 넘게 썼는데 많은 글을 쓸 수 있었던 게 주로 제가 쓰는 책들이 여러 명이 함께 쓰는 이제 공동저서랑 아까 말씀하신 전자책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분량이 적어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책을 쓸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인생이 변하고 지금은 누군가의 정말 많은 분들이 책 하나 내는 게 꿈이고 소원이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꿈을 제가 이루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자서전 쓰기 코치나 강의를 많이 하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은 되게 이제 많은 분이 책 끊으면 부담스럽고 무슨 말 할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느낀 책은 나라는 사람이 책이고 다들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책이고 우리 인생이 책이죠. 어떤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런 큰 테마를 가지고 글을 쓰고 책을 쓰면 되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우리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보는 책을 쓰는 게 아니다. 딱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쓰면 되는 거죠.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친다. 예를 들어 이제 중학생이 만약에 책을 쓴다.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이 쓰면은 여원생들한테 정말 이런 관점에서는 누구나 다 지금 당장 다 글을 쓰고 책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너무 멀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 나는 부족해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어떤 글쓰기에 대한 방법보다는 이런 마인드를 바꾸어 주는 일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그게 또 제가 잘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또 조금 어렵지 않게 한번 책을 내보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 쓰기의 기본은 글쓰기잖아요. 이제 글을 써야 또 책이 써지는데 많은 분들이 글쓰기도 우리가 글쓰기 많지가 않잖아요. 학교 다닐 때 외에는 글쓰기를 어려워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같은 거를 블로그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 보고 이런 강의 의뢰나 출판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한 7년 정도 하면서 블로그에 한 11,000개 넘는 글을 썼거든요. 이제 11,000개면은 하루에 한 4-5개씩을 매일매일 써온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글을 쓰면 제가 느꼈던 글쓰기의 효과는 일단 우리가 쓴다는 것은 안에 거를 밖으로 꺼내는 거잖아요. 많이 꺼내면 꺼낼수록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화가 되고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우울증 오시는 분들은 글쓰기 하면은 되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감정이 많이 해소가 돼요. 제가 그걸 체험했었고요. 온라인상에 어떤 써놓은 글들을 또 이제 블로그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내 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웃들이 되고 모이죠. 나중에 그분들이 다 또 저를 찾아오는 이런 순환도 많이 경험을 했었고요. 제가 느끼는 글을 잘 쓰는 방법은 일단 뭐 첫 번째는 그냥 많이 써보는 게 또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든지 그렇지만 잘하려고 하면 또 힘이 들어가잖아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쓰는 거죠. 이 진솔하다는 의미는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을 담는 거죠.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아프면 아프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먼저 쓴 전자책이 나의 우울증 극복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직장인 때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온 적이 있어요. 그때가 한 30 후반대였는데, 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막 안개불 걷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기억력이 다 떨어지고 인지력이 저하돼서 정말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심했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경험 다 치유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제가 우울증을 겪은 경험과 이야기를 짧게 써서 책을 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책을 공감을 하고 막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깨달았죠. 나는 그냥 나의 경험을 담았을 뿐인데 누군가는 내 글을 보고 공감을 하고 치유를 받는구나.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냥 그런 제목만 봐도 우울증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이런 또 위로를 받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자신 있게 그 이후로도 많은 글을 쓰고 이제 책을 내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책을 내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여기 있는 다들 이게 종이책이잖아요. 이런 종이책이 있고 요즘은 전자책들도 많이 되거든요. 이제 세상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잖아요. 디지털화도 됐고 이제 온라인의 발달로 크게 이렇게 전자책과 종이책으로 구분할 수 있고, 종이책도 내가 이제 혼자서 쓰는 단독 개인 저서가 있고 또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뭐 공동 저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또 이제 그런 종이책도 이제 책을 내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알라딘 교보문고 등의 이제 서점이 유통하는 책도 있고, 내가 그냥 뭐 20권, 30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책도 있어요. 서점에 부르는데 다양한 이제 방법이 있고 장단점이 있죠. 이제 종이책의 장점 말 그대로 이제 실물책이니까 이제 우리가 익숙하고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어때요? 이 책을 만드는 데는 인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좀 발생한다는 게 있고요. 전자책은 종이책에 비해서 다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이나 PC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제작이 쉽고 분량이 적어도 가능하고, 이런 유통 구조가 되게 단순해서 출판비가 저렴하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북이 많이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이제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함께 이제 글을 쓰기 때문에 일단은 분량이 적어도 한번 책을 내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그 출판비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또 비용도 저렴하죠. 그래서 책을 처음 내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이 정도 두께의 한 권의 책을 쓰려 도전하기보다는 이런 조금 분량이나 비용 부담 없는 걸 한번 해보시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무난하고 좋기는 하겠더라고요. 저는 주로 이제 하는 일이 그런 공저나 전자책 코치나 강의를 하는데, 거기 좀 집중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책 쓰기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다들 너무 바쁘잖아요. 시간도 많이 없고 또 많은 글을 못 써요. 하지만 책은 내고 싶어. 그래서 이런 공저나 제가 전체 코치나 강의에 집중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을 부담 없이 책을 내게 도와드리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명이 함께 쓴 책인데요. 아마 이 정도 분량은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은 출판비와 적은 분량으로 이제 책을 낼 수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분량이 얼마 안 돼요. 개인당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삭혀 있어서 이제 50명이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거죠. 이런 거 정말 부담 없잖아요. 누구나 다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런 주제를 기획하고 작가님들이 글을 쓰게 코칭해드리고 이런 출판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기획하게 된 계기는 물론 뭐 개인도서랑 뭐 공조도 5인 공조랑 많이 해왔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게 쉽다는 것은 그거죠. 분량도 좀 적고 돈도 안 들고 좀 쓰기 쉽게 요거를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주제를 기획해서 하고 있죠. 이제 이런 시리즈는 이제 주제가 옴니버스 인생 책 쓰기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테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판된 책이 1편은 내 삶의 좌우명, 2편은 내 삶을 바꾼 책, 3편은 여기 다 있네요. 네. 3편이 내 삶의 이제 산전수전 다 있으시죠? 이 4편은 내 삶의 귀인들 많잖아요. 내 삶을 바꿔준 사람. 그리고 이제 5편이 내 삶의 이제 감사일기라는 주제가 지난달에 출판됐고요. 그 6편 같은 경우는 내 삶을 바꾼 질문, 이제 뭐 7편은 습관, 이렇게 매월 한 권씩 이제 이어가면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반응이 좋고 다들 부담이 없으니까 또 매월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책을 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다들 뭐 책 쓰고 싶으세요? 네. 네. 또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출판을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회사 이름이 이제 나연구소라는 회사거든요. 네이버에 제 이름 치면은 다 이제 프로필을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나연구소라는 게 나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름에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되게 인생을 열심히 제가 착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저한테 하기 시작했죠. 너는 왜 행복하지 않니? 그럼 네가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되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이런 질문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질문에 아무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 전까지는 저라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나를 모르는구나. 정말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구나를 느꼈어요. 그렇게 느껴서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강의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매일 글을 쓰는 일이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쌓는 일이래요. 아, 그래? 지금 내가 불행한 원인은 내가 나를 모르는 건데 글을 쓰면 나를 알 수 있어? 글을 써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제 글을 시작했었죠. 처음에 쓴 글들은 다 이제 질문이었어요. 블로그 제목, 너는 누구이냐? 나도 모르겠다고 발행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 이런 것들 쓰고 발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을 원해. 자유로운 삶을 원해.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제 나를 알아가는 질문들 많이 하면서 그 글을 쓰고 이제 발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제 생각, 마음, 감정을 이제 바라봤습니다. 관찰. 내가 어떨 때 지금 마음이 편하고 불안한지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이 모든 걸 다 이제 글로 썼었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이제 늘 저의 시선은 나를 못 보고 이제 외부를 향하고 남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글을 쓰고 질문하고 관찰하면서 이제 의식이 저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만났고 엄청나라는 신세계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수많은 아픔과 어떤 상처가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다양한 꿈도 있었고 이런 나를 발견하면서 굉장히 이제 반가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면 아이도 만났고 나를 치유하면서 또 저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이 나라는 키워드를 발견했고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나를 연구하네? 나연구소?
이런 흐름을 제안해서 운명처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이름이 왔을까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죠. 나한테 나연구소란 이름이 온 것은 나처럼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나를 몰라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소중하고 당신이 이 거대한 세상의 주인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이런 사명을 깨닫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고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쓰면서 정말 이 직장인의 삶에서 지금 이렇게 1인 기업가, 책쓰기 코치, 강사, 출판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변한 이런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사람이 책이고 경험의 책이고 인생의 책이라는 말처럼 제가 썼던 그 100권 넘는 책의 모든 소재는 다 저희 인생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좌우명은 무엇인지, 내 삶을 바꾼 책은 무엇인지, 내 삶의 질문은 무엇인지, 습관, 이런 인생을 주제로 좀 하다 보니까 주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끝이 없어요. 제 목표는 죽기 전까지 한 1000권의 책을 쓰고 죽으려고 하고요. 한 1만 명의 작가분들을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아직 지금 40 중반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좀 되게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고요. 정말 이렇게 50명 책이 나올 때마다 되게 많은 분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분량이 많고 적고는 그들한테 의미가 없어요. 책에 나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자기 이름이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이 제가 사실 출판 일이 그렇게 이게 돈은 안 되거든요. 하지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게 50명이 온 거 다들 절대 안 냅니다. 돈도 받아야 되고 이런 관리하면서 부지런하게 하는 이유는 어떤 성취감 때문이죠. 물론 저도 계속 참여를 하니까 저도 이렇게 글 쓰고 책을 쓰면서 제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보람도 있고 또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성취감이 저는 하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이제 이런 출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 쓰기 뭐 나랑 관계 없다, 어렵다 이런 생각 마시고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한번 참여해서 뭐 책을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호랑이는 가족 사람 이름 남겼다고 하잖아요. 이름 남기는 게 또 책을 남기는 거죠. 또 책을 쓰면은 주변에 가족분들이 되게 좋아하셔요. 우리 뭐 와이프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특히 우리 딸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의외였어요. 우리 둘째 딸은 막 책을 들고 막 친구한테 막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책이라고. 되게 보람이 있었고 정말 그런 게 산 교육이었죠. 우리 아빠는 이 훌륭한 책을 쓴 사람이야 이런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꼭 그 아이에게도 책을 쓸 수 있다는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신념을 심어주는 거죠. 정말 어떤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이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또 뭐 너무 제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평소에 이렇게 출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편하게 소통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네, 편하게 질문도 해주시고요.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앉아서 할까요? 네, 앉아서 편하게 하세요. 네, 목소리가 크니까. 네, 저기 길동에서 온 김세준입니다. 네, 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잖아도 제가 예전에 40년 전에 이제 읽은 건데 그 미시시피에 있는 감옥에서 그 재소자들을 교화시키는 용도로 책쓰기라는 것을 교수가 실험적으로 했더니 굉장히 그 재범률이 낮아졌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저기 명성교회에서 소망 교도소를 하는데 거기서는 책쓰기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책기는 없고 대신 뭐 공연 같은 걸 하더라고요 밖에서. 그래서 책이라는 것이 처음 쓸 때도 나 연구소에서 우울증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그 치료 목적으로 쓰셨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 치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그 광고가 요새 SNS에 많이 와요. 전자책 출판해서 정부에서 돈 받자 하는 그 강연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정경현 씨가 하는 거. 그런데 뭐 3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돈 벌면서 책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어쨌든 우리가 책을 쓰는 목적이 다양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자서전을 쓰시는 분들은 뭐 이 책을 많이 팔려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을 한번 정리 위해서 쓰는 거고, 또 저희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강의하시는 분들은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 그래서 조금 나라는 사람을 알리기 위해서 아 내가 이런 책을 쓴 사람이야, 내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야,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해서 이렇게 외부 강의를 하거나 조금 그런 거를 위해서 책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나는 이 책을 정말 혼실 다해 써서 한번 되게 많이 팔아서 인세로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잖아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책이 많이 안 팔린다는 전제를 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는데 옛날에 비해서 워낙 유튜브 영상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온전히 가만히 들여다보는 집중력도 다 떨어져 있고, 또 전자책도 그렇고 옛날에 비해 일단은 책이 많이 팔리지는 않는 그런 환경은 다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 책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특정 이제 수요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이제 뭐 어떤 판매량이나 흐름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보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많이 팔리는 책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궁금증이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리죠. 우리 서점 가보면은 코너가 있잖아요. 뭐 시코너, 자기계발서 나눠지는데 이렇게 항상 그런 자기계발서, 예를 들어 뭐 이뻐지는 법, 돈 버는 법, 주식, 투자 이런 쪽에는 사람들이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런 책들 아무도 많이 이제 사보는 거고, 요즘에는 특히 다들 되게 힘들잖아요. 마음이나 정신들이. 그래서 이런 에세이 같은 거 편하게 그냥 내 마음을 조금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이제 많이 이제 판매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쭉 보면은 요즘 어떤 사람들의 관심사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은 책 한 권 써서 뭐 빌딩을 샀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0.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고, 대부분의 이제 작가들은 사실 책 써서 먹고 살기는 어려운 이제 현실인 거고, 이제 일부 유명한 사람들이 강의 다니면서 그런 좀 수입을 충당하기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요즘에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점점 시장이 많이 이제 커지고 있기도 하고, 도서관들 많죠. 도서관들 요즘에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많게는 20%까지 전자책을 이제 비치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이책보다 전자책이 이제 더 많이 이제 판매되는 현상이 점점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자책도 많이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 추세죠. 일단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버는 법 알려달라 했잖아요. 책을 쓰면서 돈을 네. 어떻게 하면 정부 돈을 지원 버는지. 받는 아, 제도 좀 안내죠. 그건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정부 지원 받는 거는. 네. 그 전자책을 보면 네. 인세가 그 보는 구독자한테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나오는 거고. 그 유튜브에 나오는 전자책이요. 네. 그것도 이렇게 인세가 있나요? 그 전자책이라는 게 우리 왜 알라딘, 교보 등의 온라인 선생님 책을 사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종이책 그 이북이 있는데, 이제 소비자는 전자책을 돈 주고 이제 사서 보는 거고, 이제 그게 판매되면은 거기 이제 알라딘 등의 소수를 떼가고 작가한테 이제 인세가 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종이책을 만약에 내가 출판사랑 계약해서 책을 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1,000권을 인쇄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물론 조금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이제 요 1,000권에 대해서 한 500부 정도에서 뭐 거의 한 5% 또는 10%가 이제 작가 인세고 답할 인세가 이제 없는데, 전자책은 책값에 이제 40에서 70% 인세가 평생 들어온다. 이런 또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인세는 전자책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우리 일반인들이 쓰기에. 어떻게 써요? 어디서 어떻게 써요? 전자책을. 네, 전자책은 우리가 보통 그 PC 보면은 저거 한글죠, 한글 파일. 네. 거기다가 이제 쓰는데, 이제 쓰는 방법들은 어떤 거에 대한 주제를 정해야겠죠. 어떤 내가 책을 쓰겠다. 예를 들어 뭐 내가 쓰고 싶은 주제가 이제 뭐 4060 여성들을 위한 뭐 마음에 대한 치유를 쓸 거야 이런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주제를 정하고 내 책을 봐야 될 대상을 정해야겠죠. 대상이 누구예요? 4060 주부들이었잖아요. 사람들을 정해서 이제 그 다음에 목차를 짜야겠죠. 뭐 1장, 뭐 2장, 3장, 4장. 예를 들어 1장 뭐 4060
뭐 경단녀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쓰고 뭐 4060 여성들이 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목차들을 정하면 되는데 요즘 목차 같은 경우도 GPT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되게 목차를 쉽게 짤 수 있거든요. 그런 목차들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제 목차 정하고 이제 원고를 쓰죠. 원고를 쓰고 자손의 이제 오타나 맞춤법 같은 걸 태고 같은 걸 한번 교정 한번 작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디자인 작업 같은 거 이제 편집이나 이런 디자인 작업들을 하죠. 그렇게 해서 판권지까지 다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PDF라는 걸로 변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서점 이제 판매되는 것들이 거기잖아요. 뭐 알라딘, X14, 교보문고 등인데 우리가 이렇게 유통을 대행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작가님들이 회원 가입해서 그런 만들어 놓은 전자책을 이제 등록을 하면은 유통 사이트에서 그 알라딘 책을 다 전송을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이제 일련의 작업들을 이제 거쳐서 이제 책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전자책은 내 책을 내가 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종이책 내는 것에 비해서 편하죠. 비용도 실제로 이제 전자책 쓰는 방법만 배우면은 책을 등록하는 비용은 1,000원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수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요. 그 네. 전자책을 쓰는데 지금 현재 글을 쓰잖아요. 네. 글쓰기가. 네. 그러면 그거는 연령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초등학교 아까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혹시라도 아이들한테 네. 그거를 좀 해서 책 쓰기를 좀 해서 제가 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서 네 그럴 그 되냐 네, 아이들도 가능해. 네. 아이들도 요즘에 많이 네. 배우고 그래요. 초등학생들도. 아 그래요. 그 대신에 이제 회원 가입은 엄마가 누가 대신 해주고 어째 판매자면 인세를 아예 통장이 없으니까 만약에 대표님께서 어떤 네. 거기 회원 가입하고 인세 통장 넣어놓고 이제 아이로 책을 내게끔 다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작가가 아이로 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요즘 그리고 애들도 그 지도도 가능한 건가요? 다 가능하죠. 네.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자기 그림 그리고 해서 그런 책들도 많이 네. 내고 자기 꿈도 그려보고 이렇게 다 하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런 거 다 가능하죠. 짧게. 네. 네. 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대표님 질문해 주세요. 우리 너무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네, 제일 열심히 잘 들어주셔가지고. 보통 이렇게 한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같이 네. 이제 50명이나 아니면 이제 30명 이렇게 모이는 것들은 네. 모여가지고 이제 아까 같이 책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공동저서. 네, 그거는 그럼 대표님이 이렇게 모집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기수에 뭐 같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주시는 건가? 아니면 저희가 회원을 모집해서 연락을 드려야 되는 일단 이런 거는 주제 기획이나 모집은 다 제가 하고 있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다양한 모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모임이잖아요. 어떤 또 모임에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런 모임에서 그런 모임 맞는 주제를 하나 책을 쓰고 싶으시면은 또 이제 그런 클래스만 별도로 개설해갖고 어떤 주제를 정하고 이런 우리가 인원수랑 페이지를 계산해서 제가 이런 글 쓰는 코칭이나 양식을 보내드리고 또 그쪽 팀만 별도로 한 권의 책을 기획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많이 해요. 작가 등록한 분 물어보시는데 한번 알려주세요. 작가 등록이요. 자, 작가 등록이라는 것은 뭐 요즘에 문단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온라인이 되게 강세인데 지금 잠깐 인터넷에 그 네이버 한번 켜봐 주실래요? 네이버에다가 한번 우경아 한번 검색해봐 주세요. 보였어요? 네이버에다가 검색창에 우경아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직업명이 나 연구소 작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백건 작가. 네,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인물 등록이라고 하는 이런 걸 하는 게 정말 작가라고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요런 방식이 제일 이제 효과적이고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이 전자책이나 이런 공저를 한 곳만 내더라도 이제 만약에 본인들이 원하면은 다 네이버 직접 아이디 로그인해서 간단한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다 작가라는 타이틀로 인물 등록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브랜딩을 많이 하죠. 책 말씀
책을 많이 쓰셔가지고 인물이 달라지셨네. 아, 그때 때 그 사진은 한 20, 30대 3년 전 포샵을 좀 했습니다. 아, 지금 훨씬 아, 저도요? 아, 책을 많이 쓰셔서 좋아지시고 감사합니다. 여기 조명이 좋아서 그렇기도 하고. 치료가 되신 것 같아요. 예, 또 마음이 편하게 사니까 행복하게 사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아마존에는 안 해보신다요? 네? 아마존에는 안 해보신다요? 아마존도 이제 한두 번 제가 해봤는데 이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별로 그게 흥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오늘 먼저 번역했습니다. 네? 번역기 쓰면 되는데. 네, 번역기 쓰고 이렇게 저도 그 사이트 가입해서 이제 등록을 한 3번인가 해봤었는데 그리고 저랑은 잘 안 맞아서 그냥 저 뉴페이퍼에 나가서 많이 올리고 있어요. 네. 인상이 참 좋아. 그렇죠. 이제 뭐 마음 편하게 살기도 하고 일단 뭐 셀카 웃으면 셀카를 한 3년 동안 이렇게 찍어서 매일매일 톡방에 올리는 미션을 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이제 매일매일 사진을 찍으니까 인상이 또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웃어야 복이 오고 웃어야 인생이 피고 지갑도 피고 사람 찾아옵니다. 많이 웃으시면 됩니다. 네. 웃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튼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거고 자 책은 뭐다?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거는 제 거예요. 네. 보여드리려고. 이건 아닌데 바꾼 책. 아 네. 아 이거 갖고 온 거는 네. 맞아. 감사합니다.